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식, 남명 조식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음. 인지의 정사 호피상사 생전 욕살지 사후방직미라. 우연히 읍졸이다, 뭐 이렇게 되죠. 우연히 읍졸이다. 사람들이 정사를 사랑하는 것, 아낀다고 되죠. 정사를 사랑하는 것, 호랑이 가죽을 좋아하는 것과 서로 비슷하다. 생전에 호랑이를 잡고 싶죠. 생전에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죽은 뒤에서야 아름답다, 훌륭하다고 칭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해석하고 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거의 산문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평이하고 알기 쉬운 시입니다. 육아에서는 말입니다. 육아는 유학자들은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유학자들 꿈이에요, 꿈.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온 거죠. 호랑이 가죽 사랑하는 것, 정사. 그냥 죽으면 묘비명에다가 훌륭한 선비, 뭐 그래서 이름도 많아요. 아사라는, 아사, 아주, 그다음 뭐 다른 대유, 통유, 이런 명칭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명칭, 선비로서 그런 명칭을 얻었으면 하는 게 사실 이제 은밀한 욕망이죠.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엄청난 욕망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유가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당연한 사고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누구나 꿈꾸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시를 제재로 삼은 거죠. 이 시를 두고 이제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세태, 이름 나기 좋아하는 세태를 잘 형용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병, 시대의 어떤 병이죠, 병사지. 시대의 병을 제대로 잘 전곡을 찔러서 표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를 다 읽어보면, 20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읽어보면 이게 세태풍자로 읽힐까요? 아니면 시인도 유학자였으니 자조적인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탄식하는 말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시의 어조가 지금 중성적이라 어떻게든 읽을 수 있는 다면체이기도 하고, 유학자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거를 스스로 뭐랄까, 거울 삼는다 그래야 되나? 그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묘한 아이러니가 숨겨 있어요. 이 시가 뛰어난 게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뼈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명예욕, 또 하나는 인정욕구,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름 남기가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누구나 이름, 명예욕, 인정욕구 다 있죠. 그 이름을 남기는 게 훌륭할까요? 아니면 그 이름 남기는 게 알고 보면 이것도 역시 교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반성하면서 이름을 지우는 게 훌륭한 걸까요? 생각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갈래를 이루게 되죠. 만약에 이름에 대한 덧없음에 대한 거라면 의도치 않게 도가 쪽으로 가게 돼서 되게 재밌는 게 되는 거죠. 조식이란 부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경상 남북으로 위아래로 이제 행정을 구분했지만, 얘는 중앙에서 좌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좌퇴괴 우남명, 그래서 경상 좌도에는 퇴계가 있고 경상 우도에는 남명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라이벌, 좋은 의미의 팽팽한 라이벌을 이 관계를 유지를 했죠. 서로 알고 있었고, 퇴계는 평생을 경이라는 걸로 평생을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걸로 이제 성리학에 추구를 했다면, 남명은 같은 성리학의 대가이면서도 의를 평생 추구했던 사람이죠. 요 두 글자가 그분들을 대표하는 글자일 겁니다. 이 의라는 게 절의를 얘기를 하죠. 퇴계가 또 시를 잘 쓴 사람입니다. 퇴계가 시인으로서 아주 막강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성리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퇴계가 시를 아주 잘 씁니다. 퇴계의 문인들 가운데는 이제 진짜 뛰어난 사람들 많고, 보통 유성룡을 대표로 치는데, 문집을 많이 남겼고, 후대에 가면 18세기 들어와서 실학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도 성호 이익 같은 사람이 이제 이자 수어라 그래서 이제 퇴계를 이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그런 사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문집도 상당하고. 근데 이 남명 같은 분은 문집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비난하다 할 정도로 글을 별로 안 남겼어요. 왜? 이분은 의는 사실 행동, 실천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그 퇴계는 경과 관련돼서 이제 수양도 많이 하지만 글도 시도 많이 남기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그 남명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행을 중시를 했어요. 이게 뼈하게 갈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퇴계에 가면은 그 퇴계 학통이라고 그럴까, 이쪽으로 그냥 문집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남명 같은 경우는 올바름, 정의 이런 거를 행동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자들 대부분이 의병장으로 나가서 다 활동을 합니다. 남명의 제자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곽재우를 많이 알고 있죠. 유명한 제자들이 다 의병장으로 활동을 한 거죠. 스승한테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고 그렇고 사라진 분들이죠. 근데 남명을 생각하게 되면 이 참 착잡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하면 되는데 글에 중독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은 버릇을 이제 몸에 배게 되는데, 남명 같은 사람들을 보면 실천으로 살아생전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 평생을 지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길이 많지 않아요. 글이 별로 없으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 중심의 세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 어떻게 평가를 할지 난감해지는 거죠. 자, 문집을 남겨서 글로 칭송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실천을 통해서 당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흔적이 없는 사람으로 갈 것인지. 저도 문자에 중독된 인간인데 요즘에 참 생각이 많아요. 남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명의 행적가 보면 우음이라는 것도 예사롭게 읽히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남명의 그 뭐라 그럴까, 시로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천왕봉이라는 시죠. 천왕봉이라는 시 한번 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 청간 천석종 비대구 무성이라 망고 천왕봉은 천명유 불명이다. 천석종을 보시게나 보라는 이 청자는 이제 시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해보십시오라는 영화의 플리스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따질 거 없이
시에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천석종을 한번 뭐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크게 때리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 만고의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느니. 엄청난 시가 나왔죠. 여기 천석종이라고 하는 건 천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은 뭐 만석지기, 천석지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석이나 되는 그 무게를 가진 종, 어마어마한 쇠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쳐야 소리가 안 돼. 비대고 엄청나게 크게 때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근데 지리산 천왕봉 있죠. 천왕성이 최고 높은 만고의 지리산의 그 이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 이 시는 보통 이제 호장하다고 얘기를 하죠. 호장, 이 시가 이제 장쾌하고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장한 시가 우리나라 시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호장한 시를 뽑으라면 이게 거의 뭐 으뜸으로 올 텐데, 보통 사람들은 천석종이 되고 싶죠. 그래서 임금이 자기를 발탁해서 하면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자기 자질과 이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죠. 129가 아마 보통 선비들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천석종, 난 천석종이야. 천석이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크게 울어야 위대한 것이고 크게 울려야 세상에 이제 널리 퍼진다 얘기를 하는데, 천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남명은 영원한 지리산 최고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는 거죠. 울지 않는 게 더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단계 넘어선 거죠. 상당히 도가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시는 천왕봉이라는 거대한 이 지리산의 주봉, 최고 봉우리를 찬양한 시로 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인 자신의 자부심으로 읽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울어도 천지가 뭐라고 자기는 꿈쩍도 안 하는 거라는 얘기죠. 남명은 평생 벼슬을 안 했어요. 퇴계는 벼슬을 했는데 계속 사양했죠. 그래서 사양하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끝까지 사양을 물론 했지만 벼슬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남명은 절대 벼슬을 안 했습니다. 이 기계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상상하긴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의 전형을 이루는 거죠. 만고 천왕봉 천명유 불명, 자신은 천왕봉 같다는 점이죠. 이 자부심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얕지 않은 자부심이 있으니까 평생을 지킨 거죠. 지금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산청이죠. 산청이라는 곳에 산천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남명이 있었다는 곳이죠. 그 지리산 둘레길 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들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산기슭에 반듯하게 집을 지었는지 건물이 정말 대단한데, 이제 정정당당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당당하다 집당자를 두게, 진짜 집을 보고 있으면 네모 반듯한 게 정리한 것이 집을 딱 지어놨어요.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런 데서 할 때 반듯하면 정말 진짜 방정해요. 어떻게 그런 데다 그렇게 짓고 살았는지. 거기서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자기 후학을 가리키고 평생, 이 남명은 이제 이 방울을 꼭 차고 다녔자고 그러죠. 정신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할까 하기 위해서 늘 정신이 깨어있길 바래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천왕봉을 처음에 읽을 땐 제가 천왕봉을, 지리산의 천왕봉을 굉장히 잘 형용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분의 이 자부심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좋게 말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 정신이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거죠. 참 드문 시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들으신 분들은 이 남명의 시를 읽고서 선비됨? 그리는 사람 됨? 아니면 보통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음 인지의 정사 호피상사 생전 욕살지 사후 방칭미라 우연이 없다. 사람들이 바른 선비 사랑하는 거 호랑이 가죽 좋아하는 것과 비슷해. 생전에 잡고 싶건만 사후에야 훌륭하다 칭해진다. 천왕봉입니다. 청간천석종 비대구 무성 만고 천왕봉 천명유불명. 커다란 종을 생각해 보시게.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 법. 영원한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느니